올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에 연예인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수가 되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무려 41.6%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점점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연예인.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 가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가수 캐스팅에서부터 가수가 된 이후에 겪게 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까지 생활법령 탐구 생활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름이 이렇게 없나? 어디 뭉치면 안 되는데. 학생 정말 예쁘게 생겼네. 네? 혹시 연예인 하고 싶은 생각 없어? 연예인이요? 연예인 하고 싶으면 내일 오전까지 거기 적혀있는 사무실로 찾아와. 공부 열심히 하고. 준다고 임마.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한 방이면 해결돼. 야, 일주일만 기다려봐. 정말 준다니까 그냥. 야, 끊어. 왔어? 아유, 안 그래도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여기만 앉아. 뭐 맛있게 좀 줄까? 아니야, 괜찮아요. 앉아. 그럼 전 앞으로 어떤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가수? 연기자? 그게 요즘 만능 엔터테이너가 대세잖아. 뭐 노래가 되면 가수도 하고 연기가 되면 연기자도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정말요? 실은 저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래? 근데 다 예쁜데 코랑 이마만 수술 다 가면 정말 예쁘겠다. 그리고 노래랑 연기 수업도 받아야 되고 이래저래 하면 한 3개월에 2천 정도만 투자하면 되겠다. 2천만 원이요? 뭐 이렇게 놀래? 너 나중에 CF 하나만 대박 나면 그 돈 얼만데? 뭐 지금 사정이 그렇게 어려우면 한 달에 600씩 분할로 내도 되고. 일단 계약부터 하자. 있어봐. 요건데 읽어보고 여기 사인하면 돼. 야, 이거 봐 몰라. 요거 사인. 야, 글씨 잘 쓴다. 명필이다, 명필. 정말 연예인이 되려면 성형수술은 물론이고 노래, 연기 등 수백만 원씩 주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요즘 연예인이 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연예기획사를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연예기획사의 오디션과 캐스팅에 관한 모든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예기획사 오디션에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오디션과 캐스팅은 연예인 지망생의 입문 단계입니다. 연예인 기획사는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신인 발굴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소위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개별적 캐스팅 역시 활발한 편인데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나
대형 행사에서 새로운 얼굴을 찾는 방식은 아직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예기획사에 캐스팅되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례도 많습니다. 캐스팅을 위한 성형수술, 교육 등에 관련된 사례비나 섭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한밤중에 방송 출연을 한다거나 연예기획사와 계약이 있다며 부모를 동반하지 말고 혼자 나오라고 하는 경우, 유명 작가, 연예인, 감독, PD 등을 거론하며 과장되게 말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제작자라고 소개하는 경우, 방송사나 제작사 이외의 장소에서 방송 출연을 위한 오디션을 본다고 나오라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짜 PD나 매니저라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학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인지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야 하며 강사의 자격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감에게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료 반납 거부 등에 대한 시, 도 교육청의 행정적 구제 및 학원 수업 끼워 팔기, 수강료 담합, 허위 과장 광고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료는 교습 내용과 교습 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 설립, 운영자가 정하고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서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해당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학습자는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학원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길거리 캐스팅을 빙자해서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가짜 연예기획사가 아닐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캐스팅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교육 등과 관련된 사례비나 섭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한밤중에 방송 출연이 있다거나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며 부모님을 동반하지 말고 혼자 나오라고 하는 경우, 유명 작가, 연예인, 감독, PD를 거명하며 함께 일하게 될 거라며 과장되게 말을 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제작자라고 소개하는 경우, 방송사나 제작사 이외의 장소에서 방송 출연을 위한 오디션을 봐야 한다며 나오라고 하는 경우 등 하나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실제 연예인들은 연예 활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점들을 궁금해할까요? 생활법령정보 홍보대사인 방송인 정가은 씨를 직접 만나서 실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궁금한 점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가은입니다. 이번에 법제처 홍보대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인터넷 뉴스나 신문 뉴스에 달린 댓글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는 편인데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제가 상처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악성 댓글이라고 하는데, 물론 옳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가끔 있지도 않은 일들을 허위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비방을 하시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그런 것들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는 않나요? 그리고 제가 또 지방에 촬영을 갔었는데요. 모 클럽에 제 사진이 홍보용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홍보용으로 찍은 적이 없었는데 그런 용도로 찍지 않은 사진을 그분들이 저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홍보용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건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혹시 되지 않나요?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인인 연예인들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가수는 자신의 얼굴, 그 밖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의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가집니다. 초상권을 침해당한 가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박 실장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계약 위반이요?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거기 앉아. 계약 위반이라뇨? 전 엄연히 박 실장님이랑 계약한 36개월 다 채우고 다른 기획사로 옮긴 거라고요. 효진 씨, 아니지. 효진 씨 나랑 계약할 때 5집 음반까지 내기로 했어, 안 했어? 아니 실장님, 제가 언제 5집 음반 안 낸다고 했어요? 갑자기 회사 재정이 어려져서 4집까지밖에 못 낸 거 아니에요? 뭐 사정이 어쨌든 간에 5집 음반까지 내기로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지. 음반 발매 수보다 계약 날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 36개월 동안 전속 계약을 지켰다고요. 아니지. 음반 발매 횟수도 중요하고 개월 수도 중요하지. 효진 씨, 우리랑 1, 2년 안 사이도 아닌데 그쪽이랑 계약 해지하고 우리랑 다시 계약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요. 그럼 할 수 없지. 법대로 하자고. 실장님이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법대로 해요, 법대로. 저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테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 문제, 가수들이 기획사를 옮길 때마다 종종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 문제,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회 홍보 등 연예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해야 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 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속계약은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의 체결, 계약의 방식, 계약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수와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속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집니다. 법률 행위의 당사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를 잘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러 갈 때는 변호사 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을 의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인인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 계약서에서 구두로 약속한 지원 내용을 전속계약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편지 등을 이용하여 연예기획사 측에서 구두 약속한 지원 내용을 서류로 남겨놓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편지는 계약서가 아니지만
나중에 전속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누가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누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연예기획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법인인 주식회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수 또는 가수 지망생이 주식회사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아무개와 같이 계약 당사자인 회사 명칭과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약 체결일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끝으로 계약 당사자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일반 도장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계약사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감도장은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맺은 전속계약의 취소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전속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도 전속계약은 취소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전속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한 경우에 해당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수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신뢰관계가 소멸한 경우와 기획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기획사가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장기간의 전속계약 기간이나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계약 내용이 선량한 분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가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전속계약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있거나 연예기획사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수와 연예기획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또한 가수의 사생활이 언론기관 등에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수 아이돌에 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해야 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 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속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먼저 계약서를 세심하게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러 갈 때는 변호사나 지인들과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하며 계약서 내용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분석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전속계약서의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누가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누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를 확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전속계약서 계약 체결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꼭 해야 합니다. 도장의 경우 인감도장은 위조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 체결 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 캐스팅에서부터 전속계약 체결 문제까지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가수가 되려는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 여러분, 이 가수라는 꿈을 이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기획사를 선택하는 건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을 제안받게 된다면 오늘의 법령 잘 기억하셨다가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랄게요. 생활법령 탐구생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